예, 반갑습니다. 여기는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라떼는 말이야 시간입니다. 예, 저는 진행을 맡은 문경호이고요. 우리 고정 게스트 박종숙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안현숙님.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이태인 대표님도 오셨습니다. 네. 예, 오늘은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어머니, 예, 우리 엄마. 저는 어머니 생각하면 어머님이 참 인자하시고 또 마음도 고우시고 얼굴도 고우신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향은 본래 거창이신데 합천으로 시집 오셔서 오남이녀 자녀들을 낳고 잘 키우시고 95세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셔서 지금 합천 고향 선산에 계십니다. 묻혀 계시는데 저는 어머니 하면 어릴 때 고향 시골 고향 마을에서 우리를 따뜻하게 이렇게 안아주시고 항상 웃으면서 우리를 키우셨던 그런 어머님 생각이 많이 나고 또 부산으로 이사 와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늘 사랑과 또 애정으로 우리를 키우시던 그런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다 어머니 모든 어머니가 다 그러시겠죠. 우리 박정숙님은 어머니 엄마 아까 엄마라고 하셨는데 엄마. 예. 제가 3남 4녀 중에 6번째라서 네. 딸 막내거든요. 네네. 4명 딸 4명 중에 엄마가 평소에 걱정도 많이 하시고 막둥이라서 그랬는데 한 13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막둥이라서 그런지 엄청 슬펐어요. 그때 막 뭐라지 남동생도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도 한 번씩 저희 어머니 이제 3남 4 어떻게 키웠을까. 지금 제가 2명 키우면서 이제 애들 한 명은 이제 결혼시키고 한 명은 또 결혼할 거지만 2명 키웠는데도 이렇게 버거운데 엄마 혼자 어떻게 7을 키웠지. 그 제가 6살 때 이제 집이 잘 살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어머니가 그때 정말 강인한 생명력으로 저희들을 키우셨거든요. 네. 무슨 보따리 장사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지금 저 같으면 상상 고생하시고 어쨌든 살아있는 스승님 저희한테 그렇죠. 그 같아요. 괜히 엄마 얘기해서 또 엄마 보고 싶어요. 항상 보고 싶어. 이제 언니들이 그 형제 단톡방에서 그 젊었을 때 엄마 사진이랑 계속 그 사진을 올리면서 어디서 구했는지. 근데 엄마는 항상 그때 돌아가실 그 무렵이 지금 생각나는데 그 사진 보니까 엄마도 이렇게 젊은 신이 있었구나. 얼마나 꿈이 많았을까. 근데 이제 저희들이 꿈이었겠죠. 이제 돌아가셨구나. 우리 엄마처럼 나도 좋은 엄마가 돼야지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예. 저는. 사진 이야기하니까 저도 어머니 사진을 이렇게 제 책상 위에 놓고 이렇게 한 번씩 보는데 참 고우시다. 미스 코리아감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누님이 2분 계신데도 어머님 닮아서 참 미인들입니다. 예. 저도 사진 보면서 나 엄마 닮아서 이쁜갑다. 우리 안현숙님은 어머니 어떤 분이셨습니까? 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오.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 2분 다 살아 계시는데, 야. 그래서 조금 좀 더 남들보다 그립고 이런 건 좀 덜하겠죠, 그죠? 살아 계시니까 뭐 살아 계실 때 잘해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엄마한테 잘한 기억도 별로 없고 항상 아직까지도 부모한테 제가 그냥 보호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이제 같이 해운대 쪽에 살다가 이제 제가 이제 남해로 오고부터는 조금 이제 독립이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항상 보호를 해주시고 했는데 저희 엄마는 정말 이쁜 사람. 누가 보면 안 이쁘다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쁜 그런 엄마인데 그 딸들이 엄마를 안 닮았어요. 아빠를 닮았어요. 엄마를 그렇게 어릴 때 아이고 너는 엄마를 닮았으면 이쁠 건데 이런 소리를 정말 많이 듣고 아빠를 닮아서 잘 살기다. 나이롱 처녀라 했다더라고요. 아빠가 왜 삼촌하고 대학 동기인데 친구의 여동생이니까 네. 집에 놀러 갔다가 너무 이쁜 동생이 있어갖고 그래갖고 맨날 애가 집에 놀러 갔다 엄마 꼬시려고 그래야 결혼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직도 엄마는 아빠한테 애교를 부려요. 그 언제나 애교를 부르셔.
뭐 부모가 다 그렇게 저는 또 할머니하고 자라서 엄마의 그 어떤 그리움 그 어릴 때는 그 사랑 이런 게 좀 고파가지고 할머니가 너무 사랑했지만 예, 그랬고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동생을 한 명 봤는데 그 동생이 죽었어요. 그래요. 낳자마자. 그 엄마가 그걸로 한참 지금 생각하면 그게 우울증인 것 같아. 그렇죠. 자기가 낳은 생명이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건 우리는 몰라가지고 근데 지금 가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아 그때 그래 맞다 그런 게 있었지 하면서 그때 막 발구덩 치고 막 그러고 그 주위에 이제 그 이모집이 있었는데 우리 이모부가 조금 뭐 그 제일 큰 이모부가 가까이 있어가지고 거기 막 뛰어가서 동생이 죽었다고 아, 그랬던 추억도 있고 하여튼 엄마가 아직 살아계시니 감사하고 좋겠어. 아 근데 걱정이에요. 돌아가실 게 생각하면 무서워요. 지금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9 야. 아빠는 90 살아계셔서 좋으시겠습니다. 네. 아유, 그래도 무서운 건 있어요. 돌아가실까 봐 좀 많이 무섭죠. 저희들 한 10몇 년 전에 겪은 일이 있다 그치? 이제 겪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좀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세월 가니까 좀 희미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계속 그랬는데. 저희 아빠가 전화가 진짜 저한테 제가 할 사이도 없이 오는데 요즘은 조금 뜸하게 오는 거 보면 아마 기력이 좀 그런 생각을 제가 좀 무섭게 하고 있어요. 저희 형제들은 이제 아버님 기일하고 어머님 기일에는 이제 모여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제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뭐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우리 형제들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뭐 부산에서 남해에서 이렇게 가족들이 자녀들이 모여서 어머님 말씀도 나누고 생각 그렇게 살아 계시니까 참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사를 안 지내고 저희도 올케가 그 교회 다니면서 그냥 밥을 먹고 그 자리에서 성경책 다 펴래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멘이라고. 저희들은 이제 그거 아니라도 그냥 끝에 아멘 하고 좀 편리한 것 같아요 보니. 처음엔 너무 섭섭했는데 제사 안 지내서 올케가 첫 제사에는 막 뭘 해갖고 써가고 뭐 해가지고 본 게 있으니까 그동안 그렇게 한번 처음에 한번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자기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 금연이는 워낙 이뻐해 놓으니까 뭐 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크게 뭐 지금은 지장 없이 잘 나가. 그리고 우리도 이제 형제들이 같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차례대로 예. 돌아가면서 이제 같이 식사하는 것도 식사. 아니 합쳤습니다. 저희들 어머니 아버지 기일을. 그래서 그거 조금 좋겠네. 2번 갈까 1번 가는 걸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대표님 어머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울고 계신 거 아닙니까? 네.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하면은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중학교 때 1학년春계방학 때 이제 경운기 사고가 나가지고 2년 동안 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었거든요. 기부스를 몸 전체 기부스를 하고 누워 있었는데 그때는 뭐 의료 기술이 워낙 이제 뭐 발전이 안 됐었기 때문에 사람 노릇 못 한다고 그랬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아버지는 제 가슴 위에 걸터 앉고 어머니께서 제 다리를 이렇게 막 관절 운동을 시켜서 이제 걷게 된 이제 어머니한테는 항상 제가 아픈 손가락이죠. 아픈 손가락. 그리고 또 기억나는 거는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그 바다에 이제 낙지주낫을 가시면 저희가 이제 오남매니까 이제 막내를 등에 업고 이제 대문 어귀에서 바닷가를 보면서 하염없이 기다렸던 그런. 그리고 또 아버지는 이제 초등학교를 그때 국민학교를 못 나오셨지만 어머님은 이제 국민학교를 그때 졸업하셔가지고 밤에 이렇게 도란도란 하시면서 옆방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아버지한테 소설책을 이렇게 읽어주셨어요. 어머니가요? 예. 이제 남해 내려오셔가지고 있을 때인데, 근데 저희 어릴 때는 제가 태어났을 때까지는 서울에 있었거든요. 저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강원도에 군대 제대하고 전역하시고 난 뒤에 이제 서울에 이제 술 도가를 하셨으니까 그때에 키우던 강아지가 춥다고 이제 따뜻하게 해준다고 이렇게
예, 불을 피웠다가 집을 홀랑 태워 먹은 그런 추억도 있고 저희 어머님은 그 고향이 남지족입니다. 지족 삼동 지족입니다. 지족 1이신데 완전 부잣집이었죠. 죽방님도 2기가 있었고 예, 논밭이 전답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셨어요. 뭐 그런 지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제 창선 이제 물 건너 창선 사포에 오니까 아버지 형제가 10남매입니다. 10남매. 10남매의 또 장남이시고 그 찢어질 듯이 그 어려운 집에 그러니까 뭐 저희 어머님이 저희 삼촌 고모님들 다 키우다시피 하셨죠.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있다가 내려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내려오고 부산에 있다가 이제 고향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좀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지내셨는데 어머니를 생각하면 저는 작년 1월 달에 이제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는데 그 뒤로 제가 지금 연주 공원에 모셔놓고도 어머니한테 아직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가까운 데 계시네요. 아버지랑 이제 같이 이렇게 모셔놨는데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조만간에 한번 못 가지더라고요. 조만간에 한번 다녀오셔야 해. 제가 집이 남면인데 남면을 계속 이렇게 지나오잖아요 연죽을. 그래도 갈 자신이 이렇게 안 생기더라고요. 방향만 틀면 되는데 쉽지 않네. 예, 우리 어머님이 일단 우리 노래를 한 개 듣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멍멍합니다 그냥. Mother of Mine 릴 레이드가 불렀습니다. 한번 듣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I
예, 마들 오브 마인. 지금 라떼는 말이야. 우리 지금 어머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 하면은 그 칼국수 생각이 많이 나네요. 칼국수. 우리가 부산에 이사 와서는 범일동 그 철길 옆에 살았는데 저녁에 이제 가족들이 어린 형님들하고 모이면 이제 동그란 원판 이렇게 상 있잖아요. 거기 딱 펴놓고 밀가루 이렇게 밀어가지고 홍두깨를 이렇게 싹 밀어가지고 동그랗게 해가지고 딱딱딱 접어가지고 칼로 탁 쓸어가지고 호박 넣고 이렇게 칼국수 이렇게 해주면 그게 얼마나 그렇게 맛있는지. 또 비 오고 이런 날엔 특별히 이제 수제비도 많이 해주셨어요. 수제비. 감자 넣고 이렇게 해서 탁 밀가루 이렇게 탁탁 떠가지고. 엄청 맛있었겠어요. 네. 그때 시절에는 뭐 저녁에 뭐 고구마 찐 고구마하고 이렇게 수제비를 이렇게 때우고 이렇게 살아갔던 시절인데 요즘 한 번씩 그렇게 어머님이 해주신 칼국수 수제비가 먹고 싶습니다. 예. 어머님 하면 그런 생각이 많이 나네요. 저는 엄마가 그거 술빵 아 술빵. 지금 뭐지 흰빵 찐빵 같은데 그걸 맞아. 막걸리로 발효해 네. 놨다가 이불 밑에 탁 묻어놨다가 만들어 주신데 그게 한 번씩 먹고 싶어요. 그 둘째 언니가 전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언니 집에 부산에 한번 해달라고 지금 갈 예정입니다. 암만 지금 맛있는 게 많아도 어릴 때 먹던 게 한 번씩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저떡. 기저떡. 하얀 거 하얀. 네, 떡. 그러니까 하얀 거 옛날에. 저는 아직까지도 저희 어머니를 엄마라고 불러본 적이 딱 한 번 있는데요. 이상하게 어릴 때도 그랬고 이렇게 커서도 그렇고 어머니라고 이렇게 불렀지 나이가 40, 50이 돼도 엄마 뭐 아빠는 얘기인데 엄마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나 또 이런 남자들을 보면 좀 내가 몸이 계속 좀 오그라드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랬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엄마라고 이렇게 불러본 게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 코로나19 후유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괜찮으셨는데 예방 접종을 하고 난 뒤에 갑자기 이렇게 기력이 떨어지시고 뭐 그렇게 하셨는데 코로나 시기에 이제 치매기도 좀 있으셨고 했는데 돌아가실 때 이제 남해 진주 병원에 계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평소에 이 자기 모습을 이 아픈 모습을 동네 사람들한테 보이기 싫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평생 사시던 그 집에 본가 집에 안 가실라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항촌에 있는 제 집에다가 이렇게 어머니를 모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창성 본가 쪽으로 갔다가 병원을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그때서야 이제 저도 어머니라는 말 대신에 엄마라고 이렇게 한번 불렀던 그런 걸 한 뒤에 이제 뭐 얼마 안 있어 바로 돌아가시고 그때 이제 어머니라는 단어하고 이 엄마라는 단어하고 이런 것들이 먹먹하죠. 엄마는 우리 어릴 때는 다 엄마라 했고 이제 나이 들고 장가 들고 결혼하고 할 때는 이제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데 저희 어머니도 이제 부산 형님 집에 계셨는데 형님 모시고 계시다가 90 넘어서 연세가 거의 돌아가실 때쯤 돼서 이제 부산 그 요양병원에 입원하시고 거기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요양병원에 계실 때도 이렇게 한 번씩 가보면 꼿꼿하게 끝까지 이렇게 깨끗하게 그렇게 자기 관리를 하시고 또 형님 집에 있을 때도 보면 이렇게 형님이 부산에 횟집을 했거든요. 횟집을 했는데 이제 1층, 2층은 횟집이고 3층에 이제 계시는데 한 번씩 가면 나는 혼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년에는 혼자 계시면 형님 오셨지만은 가게하고 바쁘시니까 나는 혼자다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말씀이 지금도 가슴에 맺히 남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좀 가정적이고 아빠의 사랑을 좀 많이 받아서 그러는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정성스럽게 그 아빠가 좋아하시는 위주로 좀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아빠가 복국을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래요. 복국. 예.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가 복을 쉽게 장에서 살 수 있었거든. 그러면 장에서 제일 싱싱한 복을 사 와서 집에서 복국을 끓이는 거라. 그러면 그게 엄청 우리 식구들이 너무 잘 먹었는데 네. 지금 제가 복국을 끓일 줄 아는 거예요. 복을 이제
이제 이렇게 손질하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표님처럼 특히 남해 와서 제가 그 쫄복을 낚시로 잡아가지고 내가 쫄복국 끓여줄게 내가 막 바래길 그 센터에 그 뭐 남자 직원들이잖아. 그럼 사람들 놀래가지고 눈이 땡그래. 아이고 그걸 끓일 수 있다고. 나 어릴 때부터 엄마가 끓여줘서 끓일 수 있는데요. 그 내가 자격증 있어야 될 걸요. 그래 조리사 있는 사람만 그러니까. 만져가니까. 근데- 그거 잘못하면 조용히 보냅니다. 아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걸 확실히 끓일 줄 알거든요. 어쨌든 어. 엄마한테 배워서. 엄마한테 전수 받은 거 엄마가 손질을 어떻게 하는 거 너무 잘 아니까 그걸 보고 자라서 근데 이제 그 끓여주겠다고 한 분들이 좀 어떤 분은 처음부터 먹고 어떤 분은 슬슬 배가 안 고프더니 나중에 이제 먹은 사람이 괜찮거든. 그러니까 심지어 뭐 안쌤 볶국 좀 끓여주라. 그 이제는 그 테트로도톡신이라고 신경마비독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엄청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조리하면 큰일 납니다. 저는 볶음 그래서 안 먹어요. 맛있죠. 너무 맛있다고 시원하게 그러는데 시원하지. 그 소심한 사람들이 볶국을 안 먹는다. 나는 볶국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근데 낚시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네. 오시면 이제 보거가 이제 종종 많이 낚여요. 네. 이 쫄복이 천지거든요. 예. 아니 보기 이름이 여러 개예요. 졸복. 그럼요.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앵글이 보는데 배가 빵빵해지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서 조용히 보내고 싶으면 아시죠? 농담하고 그러는데. 아니 어떤 분은 그거를 회를 해 먹는다 그러대. 나는 회는 자신이 없다. 네. 그냥 썰이면 되잖아요. 아니 그 독이 있는데 나는 내가 처리하는 과정을 알기 때문에 회는 그 처리가 안 되는데 회를 해 먹는다고 이런 생각에 조금 두렵죠. 독이 있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말년에 이제 이렇게 아프실 때 저희 집에 이제 모시고 이제 뭐 형제들도 이제 내려오고 이제 정신이 온전하게 계실 때 그런 말씀 참 마음이 참 가난했다. 그런 말씀 왜 하고 물었다가 저희가 전부 다 말을 못하고 침묵만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가 얼굴을 너가 모습을 자주 못 봐가지고 항상 마음이 좀 가난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 생전에 좀 많이 이렇게 좀 뵙고 찾아뵙고 막 그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많죠. 오늘 어머니 얘기하니까 침으로 안. 계속 어머님은 돌아가시나 안 돌아가시나 그지 좀 존재이시다. 그런 존재이시다. 근데 나는 좀 더 그럴 텐데 할머니하고 자라가지고 조금은 좀 약하다. 엄마의 어떤 정이. 근데 아버지 적이 많잖아요. 아빠는 엄청 내를 옆에 못 두고 있었다고. 엄마가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아빠가 더 엄마는 너무나 공주고 아빠가 좀 더 마음을 쓰는 아빠가 너무 사랑하게. 근데 그제 지금 그 정도 아빠 같으면 옛날에 완전 가부장적인 그런 아빠인데. 우리 아빠는 안 그렇지. 우리 아빠는 우리 아버지 술 취해가 오시면 이제 7명 차례대로 앉아 이러면 진짜 그런 거 안 한다. 우리 아빠는. 차례대로 하면 이제 순서 바뀌어도 아버지 몰라요. 그냥. 뭐 그래가지고 막 한 거 사오셔갖고 그때 밑강이랬잖아요. 귀하고 그리고 다 하나씩 탁 주고. 그래서 어차피 순서 모르니까 아무 데나 이래 그랬거든요. 나도 그런 추억은 있다. 우리 엄마가 심부름 시키는데 심부름하면 초코파이 한 개씩 주고 그때 초코파이가 귀해가지고 막 처음 나왔을 때 우리끼리 아버지 우리 순서도 모르면서 왜 참내 이러면서 추억이 그렇죠. 그렇죠.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그런 우리 홍씨 나훈아가 불렀죠. 한번 듣겠습니다. 홍씨.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자장가 대신 젖가슴을 내주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눈이 오면 눈 맞을세라, 비가 오면 비 젖을세라. 험한 세상 넘어질세라, 사랑 때문에 울먹일세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겠다던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회초리 치고 돌아앉아 우시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바람 불면 감기 들세라, 안 먹어서 약해질세라. 힘든 세상 뒤처질세라, 사랑 때문에 아파할세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피고는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하는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우리 엄마가 보고파진다. 우리 때는 자식하고 산다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 병원이 잘 돼가 있어서 병원에 가야 돼. 돈 있어. 의사가 돈 있어. 의사가 봐준 데 가야지. 예, 홍시 나훈아가 불렀습니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자장가 대신 젖가슴을 내주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눈이 오면 눈 맞을세라, 비가 오면 비 젖을세라. 험한 세상 넘어질세라, 사랑 때문에 울먹일세라.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우리 엄마가 보고파진다. 예, 어머니 이야기하니까 참 엄마가 많이 보고파지네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 저희 집에서 장모님과 같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장모님과 몇 달 같이 있었는데 어머님 좀 조용한 성격이시고 우리 장모님은 또 이렇게 조용히 뭐든지 해야 되고 말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참 제 아내한테 하는 이야기가 참 너희 시어머니는 참 희한한 분이다. 서로 희한하다. 한 집에 같이 이렇게 하루 종일 있으면서 이제 장모님은 매일 뭐 왔다 갔다 하시고 어머니는 계속 앉아 계시고 이러니까 참 어머니 참 희한한 분이다. 그런 말씀하실 생각이 나는데 하여튼 어머니가 많이 보고 싶네요. 저희도 지금 저희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그다음에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도 지금 연주공원에 모셔뒀거든요. 이 문중 납골 평장 조성하는 게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조금 빨리 좀 선산에 이렇게 모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있죠.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제 자신이 어머니한테 아직까지 이 용서를 받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조금 더 잘해드릴 걸 뭐 이런 잘해드리지 못했다라는 이런 생각이 많이 이제 자책감이 있다 보니까 죄책감이 이제 그렇게 막 그렇죠. 그렇지만 마음 속에서는
뭐 하루에도 12번은 어머니를 생각하고 물어보고 또 뭔가 결정을 해야 될 때는 또 어머니한테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항상 아직도 돌아가셨지만 저한테는 항상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아 계시는 그런 어머니로 저는 아직도 모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모시고 사는 그런 기분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보다. 그렇죠. 네. 좀 더 화장하신 거예요? 예, 화장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이제 아버지도 이제 파묘를 해서 같이 이제 화장을 해서 지금 같이 모셔뒀죠. 이제 문중 납골 평장이 빨리 이렇게 조성이 돼야 될 텐데 지금 몇 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늦네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대전에 매장을 했는데 가묘 이제 아버지부터 돌아가셨으니까 엄마 거 이제 가묘까지 해서 이제 두 분 딱 이렇게 매장하니까 자주 한 번씩 가도 좀 마음이 놓이는 것 같은. 매장하면 언젠가는 한동안 계셔도 되니까 또 올게요. 다 가서 이제 우리끼리 다 워낙 관리 잘해 주시대 그 공원에서 이제 풀 뭐 벌초 같은 거 할 필요도 없이 그냥 한 번씩 요 조금 뽑으면서 또 올게 사진 찍고 저희 부모들은 하실 것 같은 느낌. 화장이 제일 깨끗하죠. 저희 네. 장모님은 이제 부산 영락공원에서 장례하시고 화장해가지고 우리 집 앞에 목련나무 밑에 수목장 수목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파면 아무것도 없겠죠. 저희들 뼈만 있겠죠, 그죠? 그러면 제삿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일 되면 부산에서 딸들하고 아들이 와서 봄에 이제 그 목련꽃이 피잖아요. 네. 그런 옛날에 그 목련꽃하고 지금 보는 목련꽃이 조금 다르게 느끼죠. 그렇겠다. 그 공원에 그 자식들이 그거를 세금을 안 냈는지 그 사용료를 경고장 딱 붙여놓고 저 자식 왜 저래 내가 그러니까 언니들이 하는 말이 아마 저걸 못 볼 정도면 그 자식도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다고 뭐 그렇게 얘기해서 좀 뭔가 좀 씁쓸하게 그렇게 그런 게 좀 씁쓸하고 그러니까 저 부모가 뭐 저걸 알겠냐마는 뭔가 참 그렇습니다 이라고 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세대의 어머님들은 정말 전후 세대잖아요. 정말 억측같이 이렇게 살아오신 뭐 언제 물론 뭐 모든 어머님들은 다 위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시대의 저희 세대의 어머님들은 정말 누구보다도 이렇게 억척같이 이렇게 살아오신 자식들을 키우고 또 뒷바라지하면서 또 제대로 또 이런 뭐 문화라든지 내지 이런 걸 제대로 누리지 못한 그런 세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종종 한 번씩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평생 일만 하시다가 자기 자신이 없는 것 같아. 자식들한테. 자식 입에 먼저 들어가는 게 좋고 항상 뭐 생선도 꼬랑지 드시고 꼬랑지 드시고 집에 가면 항상 뭔가를 이렇게 챙겨주시고 막 그런데 이제 언제부턴가 어머니가 나이가 많이 드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막 이걸 전화가 옵니다. 전화 와가지고 있으니까 가져가라. 그래도 이제 뭐 자주 가지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나서 한 번씩 이제 지나가는 길이나 이렇게 한번 가면 막 주섬주섬 이렇게 챙겨주시는데 그걸 이제 뭐 받아 오죠. 어쩔 때는 막 짜증내 가면서 막 안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인가 이제 좀 각성을 해가지고 이걸 내가 뭐 먹든 안 먹든 이렇게 받아서 가져오면 오래돼 가지고요 꼬질꼬질한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나 이제 그렇게 가져온 걸 못 먹는다고 이제 뭐 집사람이 이렇게 뭐 치워놓거나 또는 버리거나 이러면 왜 그렇게 그 서운한지 막 괜시리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막 그런 기억들이 있죠. 근데 지금도 저희 애들 오면 뭐 들고 가거든요. 다음에 가서 그 집에 가보면 그거 남아 있으면 그것 좀 섭섭해. 남아 있으면 이놈이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깨를 볶아놨더만은 이것도 다 안 먹고 이러면 제가 가서 먹고 와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도 우리 아들은 뭐 파김치 좋아한다고 올 때마다 파김치 담아주고 딸은 또 뭐 매실장아찌 그런 거 좋아한다고
며칠 만나면 이렇게 해서 주고 이래 하는데 뭐 자식들이 뭐 어머니 해주는 그들 사랑을 뭐 느끼는지 모르겠네. 자기들 뭐 맛있게 잘 먹기는 먹는 것 같아. 하여튼 엄마 준 거 엄마 눈에 띄면 안 된다 이것만 아는 것 같아. 조심하자 이러면서. 저는 아직까지도 제 기억에는 어머니한테 이렇게 뭐 손찌검을 당하거나 맞아본 그런 기억은 이제 한 번도 없거든요. 없고 그러는데 어머니께서 저를 어떻게 훈육을 하셨는지는 뭐 기억 자체가 없어요. 기억 자체가 없고 유일하게 부모님에게 훈육을 당한 거는 뭔가를 잘못하고 막 그러면 죽담이라죠. 죽담. 마당 위에 죽담. 예. 거기에 엎드려 붙여가지고 형제들끼리 이렇게 있던 그런 훈육 교육 밖에 기억이 안 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두 분이서 아버지랑 두 분이서 어머니가 소설책을 이렇게 도란도란 읽어주시는 그 밤에 읽어주시는 그게 아직도 기억에 선하고 그렇습니다. 대단한 아름다운 모습. 우리 대표님은 요 남해 섬에서 살았기 때문에 섬집아기에는 섬집아기. 섬집하게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갔을 때 섬집아기 한번 듣겠습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저장 노래에 발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아가는 잠을 고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다 못 찬 굴바구니 노래에 희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네, 어머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하면은 또그 어머니가 해주던 맛있는 음식이 많이 생각나네요. 뭐 없는 가운데서도 자식들 이렇게 먹이기 위해서 있는 솜씨 없는 솜씨 다 발휘해가지고 저는 그 된장국 어머니가 해주신 된장국 많이 생각납니다. 하얀 그 두부 이렇게 해서 보글 끓여가지고 해주던 그런 된장국 생각이 많이 나고 제 아내가 이제 한 번씩 된장국 끓여주면 어머니 해주는 맛보다 아이고 그렇게 위험한 발언을 하셨단 말입니다.
예. 뭐 제 아내도 이제 장모님이 음식 솜씨가 좋아서 장모님이 하숙집을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나쁜 편 아닌데 그래도 한 번씩 이제 어머니가 해주던 그런 된장국 먹고 싶다 하면 이제 그 된장국을 끓여주고 하는데 하여튼 제가 또 미역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미역국도 자주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가 해줬던 그 음식 맛있는 음식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그런 음식을 먹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라고 크고 했는데 오늘 어머님 이야기를 하니까 더 어머니 만난 음식이 많이 생각나네요.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건 좀 더 맛있었어요. 그렇죠. 뭐 할 것 없이 다 맛있었고 저도 약간은 닮은 것 같아요. 엄마 다는 아니고 약간 닮고 전 어머니한테 고마운 거는 이제 돌아가시기 몇 해 전인가 식탁에서 같이 엄마 친정에 가서 밥을 먹는데 마주보고 먹는데 엄마가 저보고 저는 어머니라고 하면 항상 엄마를 했기 때문에 막내라서 어디서 이렇게 이쁜 게 났나 하면서 저보고 그러면서 니는 진짜 걱정 없다. 좋은 신랑 만나서 나는 니는 딱 걱정 안 하고 간다고. 그 몇 년 뒤에 바로 이제 그게 유언 비슷하고 유언이랄까? 저한테 이제 항상 가슴에 남는 말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행복하게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째리 이쁘긴 한 너. 어디서 이렇게 이쁜 게 나왔는지 내가 흥 이러면서 그 말은 얼마 전에 내가 용돈 줘서 그렇지 속으로 딱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평생 가슴에 그러니까. 남아 있겠네요. 예. 엄마가 낳았다는 말이지 결국 그치? 할머니가 좀 대단하신 분이래 갖고 음식도 이렇게 조금 다르게. 근데 엄마가 이제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 며느리니까 그 할머니 살아 계실 때는 명절에 저희 이제 집이 좀 종손집이고 이러니까 떡국떡을 네, 떡국. 이 찹쌀이랑 쌀가루랑 이렇게 뭐 몇 대 몇 이렇게 굽는 거예요. 그 네. 솥뚜껑 이런 데다가 해서 구워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먹는 쫄깃쫄깃 것도 맛있겠네. 진짜 맛있고 그리고 강정도 음. 집에서 항상 우리가 손수 그냥 마음에 들게끔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해갖고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신 할머니. 근데 엄마가 너무 힘들어갖고 할머니 딱 돌아가시니까 막 그걸 안 하는 거라. 그래서 나는 아직도 강정은 내가 만들 수 있는데 떡가래 이런 거는 진짜 생각나는 것 같아. 강정 동그랗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동그랗게도 만들고 그냥 뭐 오만 걸 다 만들어. 콩, 깨, 그 뭐 튀긴 거 이런 거. 이 강정도 튀겨서 안 오고 집에서 그냥 자갈로 이렇게 해갖고 튀겨요. 살을. 그러면 그게 이렇게 크게 안 되고 조그맣게 해갖고 너무 맛있거든요. 맞아. 거기다가 뭐 땅콩 뭐 이런 거 집어넣고서는 진짜 우리는 명절 때 그 할머니 그가 살아온 게 있으니까 어쨌든 받들어야 되잖아. 그건 진짜 할머니 살아 계실 때는 우리는 그냥 먹으니까 엄청 잘 먹고 호강하고. 맞아. 명절 때 옛날에 육아도 만들어 먹고 그랬는데. 육아도 만들고 뭐 떡도 뭐 치가지고 막 다 만들고. 잘 진짜로 많이 뜨고 볶고 이런 것도 다 직접 꺼내서 드시고. 저는 어머니가 해준 음식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낙지 주낫을 밤에 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새벽에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그 큰 쭈꾸미를 이렇게 토막을 내가지고 쭈꾸미 국밥을 해서 드시는데 새벽에 이제 애들하고 이제 동생들이 이제 막 이제 걸어다니고 또 뭐 이렇게 업고 다녀야 되는 그런 동생들이 있기 때문에 밤새도록 이제 동생들 막 칭얼거리잖아요. 그러면 동생들을 막 이렇게 다독거리다가 또 내도 지쳐서 이제 잠이 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새벽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 이제 오시면 왜 그렇게 반갑고 좋은지 그래가지고 그 새벽에 이제 막 쭈꾸미 국밥을 이렇게 해 드세요. 그냥 그 다른 것도 없이 그냥 그 무 있잖아요. 무 이제 이렇게 빼서 넣고 쭈꾸미 넣고 이렇게 국밥을 드시는데 그게 그렇게 아직도 그 국밥이 기억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막 평소에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지만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형제들하고 이렇게 언제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한여름에 저희 이제 집에 지금은 이제 뭐 2층으로 집을 새로 지었지만 그때 당시 이제 집 마당이 있고 앞에 텃밭이 있었어요. 집 안에. 거기에서 뭐 내지는 그때는 뭐 세제 자체나 이런 걸 안 썼으니까 이렇게 쌀뜨물도 그렇고 쌀뜨물은 이제 뭐 또
누룽지 해가지고 밥을 이렇게 끓여서 먹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 구정물 같은 거는 그 텃밭에다 막 뿌려가지고 거기에 오이도 있고 고추도 있고 참외도 있고 별게 있었거든요. 닭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오이 따다가 이렇게 오이 냉채 그리고 지난 겨울에서 이렇게 우뭇가사리 주워서 이렇게 했던 우묵이랍니까? 우묵. 예, 우묵. 우묵 가사리. 예. 그래가지고 미역하고 이렇게 시원하게 해가지고 또 모기가 많으니까 또 목회뿌리를 하죠. 예, 목회뿌리. 예, 생풀 같은 거 넣고 이래 막 해갖고 온 집이 뭐 쑥. 그 연기로 쫙 하고 그러면서 저녁을 이렇게 해그름에 먹고 했던 그 시절이 가장 행복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저희들 농사 짓고 살잖아요. 지금 아침 샐러드 보니까 와 오이. 텃밭에서. 예, 제가 한 거 양배추, 와, 네. 내가 비트, 와 내가 한 거다 하면서 너무 신나더라고요. 직접 따가지고 드시면 예. 뭐 최고죠, 최고. 가지, 뭐 오이, 고추, 참외. 그때는 수박은 없더라고요. 이제 참외, 노란 참외가 많이 이렇게 열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어머님은 그러니까 음식 솜씨는 없으셨어요. 왜 지금도 이제 아까 음식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래 어머니는 우리 먹여 살리느라 이렇게 막 남자처럼 이렇게 일을 많이 하셨지. 그렇게 하면서도 항상 보면 이 먹는 음식은 배가 고프니까 애들 고도 먹여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감은 있었지만 이걸 맛있게 요리를 해서 막 옹기종이 이런 그런 없었던 것 같아. 항상 밭에 나가서 일하시고 또 바닷가에 가서 또 겨울에는 해바리 하시고 또 굴 쪼시고 또 뭐 낙지전화 하시고 막 이런 그런 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음식 솜씨는 글쎄요 별로 기억이 나는 음식이 없습니다. 네. 빽대기죽? 빼떼기죽. 네. 고구마. 저도 한번 해보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못 해보고 빼떼기죽. 있네. 아. 하도 빼떼기죽 해서 본래 빼뜨리면 콩 이렇게 넣잖아요. 콩. 예, 콩 넣고. 콩도 넣고 얼마- 옥수수도 넣고. 옥수수 넣고. 얼마 전에 장선 가서 그 호랑이 콩 네. 그거 한 망사 사가지고 또 둘이 뭐 한참 깠네. 뭐 호랑이 콩 진짜 맛있죠. 네. 얼룩얼룩한 그건. 그러더라. 어제 밥에 넣으면 너무 맛있대. 맞아요. 그거는 생글 때 맛있고 말라보고 냉동실에 들어가면 맛이 영 떨어져요. 아니 그 이사 오니까 형님들이 아가 콩하고 깨는 농사 짓지 말에 힘들다 이러면서 보니까 콩이 깨보다 더 어렵다고 제가 볼 땐 다 어렵던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콩 한창 여름에 더울 때 수확해야 되니까. 콩 타작이 이렇게 막 때려가지고 두드려서 하는 거예요. 전 깨가 더 어려워 보이던데 이렇게 막 트니까. 뭐 메주콩 같은 걸 두드리고 예. 호랑이 콩 같은 거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다 까가지고. 저는 콩 심은데 저기 풀라고 파 심은데 풀라고 이제 세 번 심고 실패가 안 하려고 콩 해요. 심은데 콩 나고 파 심은데 파 그러니까 나는데. 풀만 계속 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해야 되겠다. 어른들 말씀대로 이거 하지 말해서 안 해야 되겠다 싶. 가을이 되면 가을 거지를 하면 이 고구마 줄기는 걷어서 말려서 이제 겨울에 염소 먹이를 하고 예. 고구마를 이렇게 캐면 그때부터 이제 밤새 막 빼진다나요? 예, 껍질채 이렇게 빼지기도 하고 기계가 있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그때 그러니까 전량도 숨에다 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술 만드는 재료로 이렇게 쓴다고 됐지만 이제 집에서 이제 빼떼기를 해 먹는 그 고구마는 막 깨끗하게 씻어서 막 이렇게 자르죠. 잘라서 그냥 동그랗게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뭐라고 말하죠? 손가락 마디쯤 정도 이렇게 길게 이렇게 막 잘라서 널어서 놔두면 겨울 내내 간식도 되고 진짜 맛있대. 네. 맞아요. 저번에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저희 방이 이제 3개 있는데 이제 작은 방 가운데 방에는 큰 이 박스가 지금 생각하면 그런 박스가 그때 당시에 어디 있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나무로 만든 박스도 아니고 그냥 박스였어요. 그 박스가 그러니까 지금 뭐 큰 대형 냉장고 이렇게 이런 싸는 그런 박스가 방에 이렇게 2개가 딱 붙어 있고 거기에 고구마가 꽉 지어져 있죠. 그러면
뭐 배고프면 그냥 깎아서 먹기도 하고 또 그랬고 또 집 앞에 텃밭에는 해마다 구덩이를 파죠. 깊게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 안에 이제 뭐 예. 무 그다음에 고구마 씨 고구마 있거든. 무강 뭐 이런 것들 뭐 김치 뭐 이런 거 넣어가지고 팔이 안 닿아가지고 막 안에 들어갈 정도로 이래가지고 막 끄집어내서 이래가지고 뭐 먹기도 하고 했던 그런 추억들이 완전히 나를 키운 파랄은 고구마였다 이러면서 그때 당시는 그랬었습니다. 네. 원래 남해가 마늘 하기 전에는 고구마가 고구마 농사를 그래요? 많이 지었는가 보다. 주산. 근데 이제 마늘로 이렇게 갈아탄 무게 거예요. 중심이 간 거예요, 그게. 나는 아무래도 그 남해 고구마라고 이게 하얀 거 있어. 껍질이. 무강. 껍질이 하얀 거. 그래가지고 해마다 그 남해 그 고구마를 사러 왔다니까. 근데 그게 엄청 고급져가지고 부산에는 아예 그 물건이 안 와. 전량 서울로 간다 하더라고요. 서울 사람만 먹는 거네. 그래갖고 막 그때 사다가. 이제 예. 고구마가 다 이렇게 종자가 빨간 고구마가 다 일색이었고 흰색 예. 고구마가 좀 귀했거든요. 그거 진짜 예. 맛있어서요. 우리는 그걸 지금 발음을 해보면 그걸 신랑 고구마로 했어요. 신랑 고구마. 그래요. 흰 고구마 지금 뭐 흰 고구마잖아요. 신랑 고구마라고 저는 그때 어릴 때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신랑 신랑 신부가 아니라 그냥 신랑 고구마 뭐 그런 식으로 발음을 했던 것 그 같아요. 신랑 신부가 아니고 뭐 그 뭐지? 아무튼 그 흰 고구마가 좀 네. 그때는 귀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구마가 뭐 이 밭에서 심은 고구마도 틀리고 또 논에 심은 고구마 또 틀리거든요. 네. 아무래도 밭에 심은 고구마가 더 이제 뭐 상품이 푹신푹신하면서 더 이제 맛있었죠. 고구마 참 우리를 키운 거는 고구마의 힘이었어요. 예. 고구마 관리를 못하니까 완전히 다 썩어버리던데. 잘못하면 많이 썩죠. 그러니까 방 안에서 방 안에서. 그게 이제 온도랑 보관을. 습도랑 그게 한 거. 오늘 우리가 어머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참 말만 들어도 가슴이 울렁거리고 참 보고 싶고 그리운 그런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해줬던 그 맛있는 음식 또 어머님의 그 따뜻한 품 또 인자한 말씀 웃음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나네요. 우리 끝으로 어머님 은혜 함께 들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